안 그래도 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유럽의 이 그 성당의 구조와 한국의 성당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만들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얘네들은 뭐 가라오케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옛날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모두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네,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목소리가 울려서 먼 데까지 그 목소리가 전달되는데, 말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전달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유럽의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런 성당들을, 유서 깊은 성당들을 다 가시잖아요, 그죠? 그 최신식 성당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 어디야, 저기 그 코토로드, 나 맞아, 코토로 가자고 생각나지, 거기만 생각하면 그 스타리 모스트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만들어진 성당은 아마 그렇게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성당에 가시게 되면 항상 그렇게 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신부님이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고 하시는 거 들으신 것도 정말 좋으시죠. 네. 하지만 그 전에 그게는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그곳에 기도를 열심히 들으셨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의, 우리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회장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송신기로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이거 수신기로 들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신부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저기 성지순례라고 오셨으면 우리가 식사도 한식이 없을 뿐더러 또 성지순례 오시면 그 곳에 성인들께서 드셨던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현지식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기는 세인트 오르시니우스 성인께서 바로 이곳의 주보 성현이십니다. 원래 들어가는 제일 위쪽에 여기 사각으로, 뒤에서 보시면 사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곳에 바로 이 오르시니우스 성인께서 서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곳에 보수 공사 관계로 지금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직까지 갖다 놓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성벽을 보실 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벽을 이렇게 보실 때 막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성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죠? 성벽이 높으면 16세기 이전의 성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성벽이 이렇게 낮으면서 옆으로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건 16세기 이후의 성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사가 달라집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막 이제 그런 거죠. 성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나무 사다리를 와 가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공선전이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돌 같은 거 붕 집어 던지고, 네,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16세기 때부터 대포를 사용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높이 쌓은 성벽은 병사들이 넘기는 힘들겠지만 대포를 때리게 되면 속절 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대포가 발전하면서 전쟁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낮고 빵빵하게 대포가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보시면서 아하, 낮고 빵빵하네? 그럼 이제 16세기 이후에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이 트로게르는
다른 것보다 빨리 뭐 자다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다르와 이 트로기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7세기 때 두브로브닉이 이 베네치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15세기 때부터 이미 베네치아의 영향력 하에 이렇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트로기르가 되겠고요. 또한 이 트로기르도 그렇고 자다르도 그렇고 이 오스만 투르크족의 내륙에서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성벽을 다시금 개축해서 이렇게 낮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죠. 이제 17세기를 지나면서 18세기를 지나면서 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향권 하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베네치아부터 시작해서 이곳이 그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세습화했었던 오스트리아의 영향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이곳을 이 트로기르를 만들면서 이 트로기르는 아주 뭐 이렇게 중요한 본성, 우리가 성도 지성이 있고요.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본성 주위에 지성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작은 성, 이런 것들은 다 지성이에요. 본성은 큰 성, 평양성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평양성이라든가 이런 성들이 바로 본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트로기르는 지성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경치가 아름답고 옛날부터 거류 지역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농작물 만들고 그다음에 양식하기에 좋고 이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가시게 되면 맞은편인 섬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사람들 다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 구도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89년에 이제 자유화가 되고 91년에 독립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이 트로기르가 가장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아무도 살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예술가의 거리로 만들었어요. 예술가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자, 너가 지금 우리가 대줄 테니까 싸게 임대료 받고 할 테니까 여기서 작품 활동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가 이제 서서히 살아나게 되는 그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하지만 여기가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소음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은 거의 다 여기를 떠났습니다만 지금은 또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가들은 들어가 본 자리에 바로 이 관광객들을 맞는 이런 민박집이라든가 이런 숙소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예쁘게 정교하게 스케치 잘했죠, 그죠? 네. 도시에 볼거리가 많다라는 것보다는 이 도시 자체가 그냥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 있잖아, 그죠? 현대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예쁜 곳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의 때가 묻어 있는 그런 이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를 보고 오세요. 여기 복잡해서. 자, 그리고 옆에 이것도 한번 보고 오시고. 자, 저 붉은색 산호예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있는 것은 이곳 트로기르에 나는 가장 주 생산물입니다. 네, 붉은 산호예요. 붉은 산호. 자, 이 붉은 산호는 우리가 18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이제 보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이 산호에서 붉은색을 찾기란 정말 힘들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이버 기술이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채취하는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가치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트로기르 주변에서 나는 이 붉은색 산호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스폰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천연 스폰지예요. 천연 스폰지. 바다에서 나오는 천연 스폰지입니다. 저 천연 스폰지는 그게 필요 없어요. 합성, 그러니까 그 퐁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닦아내면 기름기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단지 비싸서 그렇지, 그죠? 근데 저걸 천연 스펀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설거지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세미, 그죠? 수세미. 저게 수세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화학적으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세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기는 일체 세균이 못 살아요. 우리가 카페트도 천연 카페트에는 균이 못 살아요. 인공 카페트는 균이 살아요. 천연 스펀지에는 균이 못 살아요. 우리 인공 스펀지에는 균이 살죠, 그죠? 네. 자, 여기를 보세요. 스바떼 로브레 성당입니다. 네. 자, 이달에서는 세인트를 스바떼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SV로 표시를 해요. 네, 스바떼 로브레. 그리고 세인트 로렌스 성인을 위해서 만든 성당을 앞쪽에 보고 계십니다. 자, 16세기 르네상스 양식의 성당으로서 이 그 가장 아드리아해를 아드리아해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식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베네치아 양식을 기본으로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당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앞쪽에 보시는 이분은 아까 이렇게 거기에서 이 오르시니우스 성인을 이날의 주보 성인을 못 보셨어요, 그죠? 지금 앞쪽에 그 성인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보다 좀 더 가까이 가시죠. 자,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지금 17세기 18세기 바로크 양식 시대에 만들어진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잘라서 이 안쪽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 성당의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시게 되면 정교하죠. 아름답죠. 자,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사람들의 얼굴이 특징들이 없어요. 네. 그냥 십자가인데 얼굴에 십자가만 그려져 십자가만 얼굴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고요? 이렇게 그냥 눈코 입이 그냥 이렇게. 아하, 그렇죠, 그죠? 네. 자, 여기 같이 책을 들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베네치아의 장인들의 기술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이 그 르네상스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당이 다른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이 문 하나 때문에 유명해요. 네. 자, 이 문 하나 때문에 유명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겠죠? 사자가 용을 이렇게 짓밟고 있죠, 그죠? 네. 용은 어떤 의미? 사탄. 근데 사자는 어떤 의미? 자, 그런데 날개 달린 사자가 어디에? 마르코 성인의 그죠? 상징이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악마인 용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모습이고, 자, 또 그 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아담과 왼쪽에 이브인데, 아담과 이브가 뭘로 가리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죠? 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부끄러움을 알아차린 바로 이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여기 유럽에만 오면 왜 여자들의 가슴을 다 벗겨놨느냐?
상을 보면 여자들의 가슴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 뭔가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죠? 네. 여자의 가슴은 뭡니까? 풍요, 다산 등등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에 나오는 젖으로 자식들을 먹여서 키우고 또 그 자식들이 다시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항상 여자들은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저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주변으로 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성모님과 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책의 내용들을 이 안에 쭉 하니 자, 저기 또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구약의 내용은 아랫부분에 해놨어요.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윗부분에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차이를 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1991년 전쟁을 겪었을 때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죠. 네, 그래서 그 용감한 젊은이들의 넋을 기려내면서 만들어진 곳이 되겠고요. 자, 뒤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을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얼굴이 이렇게 없어지신 분 또한 이곳 오리시니우스 주교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트로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위쪽에 보시게 되면 왼손에 뭐를 들고 계세요? 천칭을 들고 계시죠. 그죠? 천칭은 뭐를 상징합니까? 법. 여기가 법정이에요. 지금 오신 곳이 법정입니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헬레니즘 문화를 당시에 대표했을 때 이런 나무로 이런 문양으로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후대에 와서 이것을 하나를 다시 색깔을 입힌 겁니다. 네. 물론 이건 100% 그리스 시대 때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헌에 따라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코린트 양식, 그죠? 네, 이오네 양식 하고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앞쪽에 이제 재판을 하시죠. 네. 여기가 뭐 신성 재판이 되든 뭐가 되든 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지한 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지한 자들이 어디 가요? 감옥. 오른쪽에 보시죠, 그죠? 감옥. 벌써 지금 대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1번부터 시작해서 번호표 쭉 받으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그리스에 여기에 초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을 때의 문화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 그리고 나중에 14세기 고딕 양식을 지나서 캐톨릭의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가장 우리가 이 도시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곳이 이곳 법정에 있는 우리가 이곳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또 우리나라에도 무형 문화유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판소리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도 남성 사중창단 이 단들이 이렇게 노래를 그러니까 아카펠라 같은 겁니다. 네, 아카펠라 같은 건데
이 아카펠라 같은 것이 바로 이곳에 이 그 달마티아 지방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노래를 많이 해요. 왜? 여기에 목소리가 이렇게 잘 울려 퍼지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결혼식. 결혼식. 네. 이제 요즘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도 가을 결혼 많이 하죠. 그죠? 여기도 가을 결혼 많이 하네요. 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시청사입니다. 여기는 법정, 왼쪽에 시청사,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성당,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 초원 아니다. 저거 세 번째 결혼이네. 그죠? 또한 학교가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니콜라 성당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학교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의 소속의 성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항구가 있는 쪽으로 나오셨네요. 자,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까멜랭구라는 요새입니다. 네. 자, 이곳은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을 정도로 바람과 비와 그 자연재해에 큰 피해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맞은편에 섬과 함께 중간에 운하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이곳을 통해서 교육을 하러 오는 사람들 또한 그 배가 피신해서 정착해서 정박해서 있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고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곳이 베네치아의 영향하에 들어가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의 침략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요새를 지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신 것 하나, 그리고 이 바다 건너 섬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다 건너에서는 이 조선소, 그러니까 배를 고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현대 미포조선처럼 아주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왜 작은 요트들 있지 않습니까? 요트들을 고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양쪽에서, 그래서 해협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두 개의 요새를 세워놓은 것 중에 지금은 남아있는 하나가 이 까멜랭교 요새라고 불려집니다. 약국이 하나 있어요. 약국이 하나 있는데 저 약국이 이 그 달마티아 안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약국이라고 이 현지 가이드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 이 트로기르의 가이드들은, 현지 가이드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기 프란체스코에서 만든 프란체스코 수도회 성당을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곳에 성인분들로 다 이렇게 모신 분들이 주교님이셨던가 봐요. 다 이렇게 지금 주교봉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1200년대 트로기르에서 아우구스틴 카조틱이라는 주교님의 상이죠. 그죠? 네. 이 크로아티아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이제 나라다 보니까 뭐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유럽 같은 데는 이제 딱 고착화돼가지고 그게 딱 짜맞춰져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기는 생동감 있는 그런 이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사를 돈이 없다가 돈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구간도 많고 문화재도 계속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못 보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이전에 일리리아인들이 이곳에 거주해서 살았었다는 이런
역사적인 문헌부터 로마가 바로 이곳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로마의 거류지로 삼았었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면 우리가 니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저기 그 스톤이라는 지역이 백색의 황금이라고 불려졌었던 염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인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 염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전을 품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백색의 황금이 나오는 곳이었죠. 그죠? 그래서 강약 중에 있었고, 또한 이곳에서 농경 생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군 원정단, 십자군 원정 이렇게 저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성지를 이교도들의 손에서 탈환하고, 또한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군이 조직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총 9차까지 이렇게 이어되게 되는데, 이 4차 때가 좀 재밌어요. 자, 1차, 2차, 3차까지는 나름 굉장히 목적도 좋았었고, 그리고 정말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성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다고 하면, 색채가 강했었다고 하면, 이 4차 십자군 원정단은 말 그대로 급조된 듯한 어떠한 마땅한 그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명망인 인사도 없었으며, 그리고 마땅한 배도 없어서 그때 당시에 베네치아의 이 상선들을 이용을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네, 시점 유럽에부터 시작해서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꿈을 꾸고 이 그 십자군원단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근데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이 베네치아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문이 남지 않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지탄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왜 교황님의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을까? 자, 그건 그때 당시에 이 아드리아에 있었던 가장 이 백색의 황금을 가지고 있어 가장 부유했었던 이 자다르를 자신들이 도와주게 되면, 이 자다르와 두브로브니, 라고사죠, 그죠? 이 두 곳을 바로 이 십자군 원정단의 이 그 군세를 이용해서 이 두 곳을 자신들이 얻는데 도움을 준다는 약속 하에 이 그 십자군 원정단을 날라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자다르는 잘 확보를 했습니다만 결국 두브로브닉은, 자, 그래서 그분이 꿈에 나타나 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신부님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 이 십자군 베네치아의 배가 상선이 아니고 그 안에 군대를 실은 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새 주보성인으로서 이렇게 받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자다르를 차지한 이 베네치아가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콘스탄티노플로 가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자기들은 십자군 원정단으로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문을 열어주고 그곳을 약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야에 가시게 되면 산마르코 성당 꼭대기에 있는 4개의 이 4마리의 말이 이렇게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히포드룸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었던,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 4마리의 청동말상을 베네치아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로 이 나라가 바로 이 도시가 자다르가 바로 이 베네치아의 귀속되게 되는 그런 이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네치아가 이곳을 이렇게 자신들의 수종을 넣게 되고, 우리가 방금 갔다 오신 트로기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15세기가 되면서 오스만 트루크의 위협을 받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오스만 트루크에 의해서 오스만 트루크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자다르는 굉장히 이 달마티아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자다르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었던 파르티잔의 많은 사람들이 본거지로 이렇게 이용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한 이 그 내전 당시에 이 도시가 거의 75%가량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시기를 겪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새롭게 45년 이후에 재건된 그런 도시가 바로 지금 가지게 되는 자다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셨어요. 박영우 씨가 이곳에 와서 아직까지 결혼 못했죠, 그죠? 네. 결혼 안 하면 뭐 하나 몰라. 네. 자, 이렇게 크로아티아의 이 로마의 유적을 따라서 쭉 하니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좀 허구인 점이 좀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클레토누스 황제야 워낙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 화가들의 손목을 잘랐다라는 건 좀 너무 과장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황제와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을 마주치면 죽인다라는 것도 이것 또한 우리나라 동양의 관습을 생각해서 만든 서양의 로마의 문화를 모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허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풀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시게 되면 세브리우스 가문이 있는데, 자, 이 세브리우스 가문이 아우구스투스를 도와서 이 이탈리아 클레오파트라, 그죠? 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우리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따라다니면서 이 많은 전공을 세웠던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이 로마의 1인자가 된 그 시기가 바로 이 악티움이라는 이집트의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전투,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전투이기도 했었던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 세브레스 가문이 이 안토니우스를 도와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개선문을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개선문을 만들면서 독수리가 뱀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뱀 그러면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생각에서는 악마, 나쁜 것이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자, 하지만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집트 그러면 파라오의 관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코브라, 그죠? 네,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가 이집트의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물리쳤다, 그곳에서 승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이 자다르 또한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 많은 지원을 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연안에서 달마티아인에서 가장 큰 포럼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큰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자그마한 성당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곳에 12세기 때 베네치아가 이곳에 이 도시를 자신들의 도시로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곳은 캐톨릭 이 그 달마티아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캐톨릭 지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14세기 고딕 양식을 지나서 16세기 바로크 아니 16세기 르네상스 양식이 가미돼서 지금 보시는 이 독특한 이곳 달마티아만의 새로운 성당을 만들게 됐는데 이 성당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또 베네치아 가서 보시는 이런 성당들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또한 받으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소가 어느 성인을 뜻하죠? 소가 무슨 성인을 뜻하냐고. 소, So, 예, Saja. 예, 후, Saint Duga. 누가, Duga. 두가, Luca. 루카, 그죠? 루카가 소를 상징하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루카, 왼쪽에 사자는 바로 Maga. 마르코, 그렇죠? 네, 마르코 이렇게 상징하는 두 분의 성인의 상징하는 동물들을 이곳에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중앙에 보시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진 문을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마가, 루카, 요한, 마태 이렇게 네 분의 모습을 앞쪽에 이렇게 새겨놨다고 하죠. 네, 네. Anastasia. 자, 오른쪽이 이곳이 아나스타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봉헌된 성당이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나스타시아 성인이 되시죠. 왼쪽은 Kershevan. Protector of Zadar, teacher of 아하, Anastasia. 여기 이제 이 그 자다르를 보여주시는 주보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가시죠. 이거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는 친구예요. 네. 자, 이 길을 따라서 가시게 되면 로마의 유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포름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이 포름 이전에 여기는 이 그 종합 쇼핑 마켓이 있었던 장소가 되겠어요. 자, 이 쇼핑 마켓이 있었던 곳인데 이 쇼핑 마켓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폭격으로 인해서 이곳이 대부분이 이렇게 부셔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자다르 자체에서 뭐 이렇게 그 복원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복원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유적들 그냥 탁탁탁 올려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는 이 기둥은 우리가 포럼이라는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의견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한 일을 수치심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네, 죄인을 여기다가 묶어 놓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죄를 위에다가 적어 놓으면 뭐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돌 던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우리가 당시에 이렇게 마켓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네, 쭉 하니 그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성전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성전이 제우스를 위한 이런 그 성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저기 뒤에 보시는 곳이 포름, 그죠? 네, 포름이었던 장소. 그래서 이 기둥을 수치심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저기 정면에서 왼쪽으로 보시는 세인트 도낫 성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성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음악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세인트 도낫 성당이 이 자그레브에서 이곳에서 자다르에서 가장 오래된 그냥 로마네스크 양식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당이 지금 왼쪽으로 보시게 되는 성당이고요. 자, 가시죠.
포름, 네, 포름의 모습이 길게 이렇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시에 이 달마티아 지역에서 제일 큰 포름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름이 뭐예요? 네? 포름이 포름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뭐 시청각 광장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상공호뱅이도 하고 뭐 이런 물건도 팔고 뭐 이런 곳을 포름, 광장을 포름이라 그럽니다. 네. 오, 우리가 여기 술을 한 잔 마시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알프레드 히치콕처럼 이야 내가 보기에 제일 석양역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예쁘네요. 이게 붉은색만 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죠? 푸른색과 붉은색이 예쁘다. 아유 저기 잘 담으세요.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아유 예쁘다. 그대로 이제 있는 대로 찍으시면 되죠. 자, 가시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이제 산업은 발달할 대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이 지구를 많이 괴롭혔고 그죠? 네, 파괴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이제 앞으로 이 지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21세기의 화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곳에 이곳 자다르 출신의 이 환경 예술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니콜라 바시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곳에다가 자신이 어린 시절 이렇게 그 바닷가에 나가 보면 이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철썩철썩 뭐 아니면 이런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다양한 소리를 자연은 들려주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니콜라 바시치가 성장해서 자신이 자연의 소리를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 바다 오르간이라는 오르간을 만들게 되고, 자, 이 바다 오르간이 또한 도시 설치 미술품 중에서 단연 창의적이고 가장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해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 브래드 피트가 이 니콜라 바시치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해서 지금 또 새로운 프로젝트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음악 회장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예쁘네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앞에 곧 이 바다 오르간 쪽으로 가시게 되는데, 자, 바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뒤에 이 음악이 바다가 전해주는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이 피아노의 금반 모양을 상징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보셔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sporta i to Europskog tjedna sporta koji će službeno započeti od 20 sati, pa svi oni koji su voljni i željni pokazati svoju fizičku spremu, neka se slobodno jave našim dragim hostesama i uzmu majice, jer s majicama vježbamo svi. Ako imate majicu, onda možete ostvariti priliku da dobijete vrijedne nagrade koje smo za vas pripremili. 지금 이렇게 LED 전구를 밝히고 있는데 이 LED 전구를 밝히는 힘이 태양이 준 낮에 태양이 준 태양 에너지로 다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전기를 주입해서 빛을 낸다고 하면 아마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2005년에 이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빛을 여러 가지의 빛을 나와내고 또한 매일마다 그 충전 용량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 바뀐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태양계를 다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가 화성, 목성, 금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별들을 모두 함께 나타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현대 설치 미술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There are also Magenta, 여기다가